할머니 같은 분이 애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세요? 학원 엄마가 제 앞에서 손주 이름을 부르며 한 말입니다. 저는 72살, 손주를 키우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들은 명품으로 저를 짓밟았고 남편 직장으로 저를 깔아뭉갰죠. 손주가 상처받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제 손주까지 건드렸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학원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저녁에 와주세요. 9살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학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벌써 3년째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손주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학원도 식사도 모든 게 할머니 몫이었죠. 학원 앞 카페에서는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앉아서 쉬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자들이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어머, 할머니 오셨네. 한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반가움이 아니었죠. 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요. 강남 한복판으로. 어머, 대단하시네요. 우리 남편은 아직 차장인데. 그래도 그 회사면 연봉 괜찮잖아요. 애들 교육비는 충분하시겠어요. 여자들은 서로 남편 직장을, 아파트 평수를, 자동차 브랜드를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 한 여자가 할머니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호 엄마는 오늘도 안 오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일이 바빠서요. 아이고,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오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앉은 다른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죠. 요즘은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교육열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 애는 제가 직접 관리해요. 학원 숙제도 매일 체크하고. 할머니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데도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할머니, 준호 성적은 어때요? 이 학원 반 배치 시험 있잖아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애 엄마가 직접 챙겨야 성적이 오르는데.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요즘 교육 트렌드를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이 할머니 가슴을 찔렀죠. 커피를 다 마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여자들은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가 문을 나서자마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지. 엄마가 케어를 안 하는데. 맞아. 우리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준이 다른데.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학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주를 데리러 왔을 때 학원 앞은 더 붐볐습니다. 엄마들이 차를 대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손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준호 성적표 보셨어요? 아직이요. 우리 애들이 이번에 전부 어반 올라갔거든요. 준호는 어느 반이에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매일 오시면 애 엄마는 뭐해요? 일만 하고. 여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니까요. 바쁘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죠. 요즘 애들은 엄마가 직접 케어 안 하면 뒤처지는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주가 학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았죠.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준호.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학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는 신나게 떠들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요즘 애들은 엄마가 직접 케어 안 하면 뒤처지는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놓을 수 없었죠. 다음 날 할머니는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죠. 네, 부장님. 내일 회의 자료 오늘 안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 준호 학원 어땠어요? 응, 잘했어. 혹시 학원 엄마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칼로 물을 썰다가 손을 멈췄죠. 왜 그래? 아니, 그냥요. 요즘 학원 엄마들이 좀 까다롭다고 들어서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갔을 때 할머니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학원 앞 카페에 엄마들이 모여 있었는데 누군가 종이를 돌리며 뭔가를 적고 있었죠.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단체로 영어 체험 가는 거 참여하실 분들만 여기 적어주세요. 명품 가방을 맨 여자, 박 여사가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참가비는 얼마예요? 1인당 15만 원이요. 저렴하죠?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인솔하고 점심도 제공돼요. 좋네요. 우리의 이름 쓸게요. 여자들이 하나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저희 준호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죠. 아, 할머니. 이건 엄마들끼리 만든 모임이라서요. 준호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게 이미 인원이 다 찼어요. 다음 기회에 참여하세요.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뒤에 서 있던 여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죠. 학원 수업이 끝나고 손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애들이 주말에 체험 간대요. 나도 가고 싶어요. 준호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았죠.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자. 근데 민준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같이 가는 애들만 간대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준호야, 괜찮아. 우리 다른 데 가자. 할머니랑. 싫어요. 애들이랑 가고 싶다고요. 손주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삼켰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학원 엄마들이 주말에 체험 간다는데 준호도 보내면 안 될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15만 원이래. 15만 원이요? 그냥 체험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럼 안 보내는 게 나을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학원비도 벌써 2개 다니는데 그래도 준호가 가고 싶다는데 어머님은 애 키워보셨어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너 키웠어. 그때랑 지금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경쟁 사회라고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학원 앞에서 박 여사가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제 그 체험권인데요. 저희 준호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박 여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할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원 다 찼다고요. 그래도 1명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가 정말 가고 싶어 해서요. 할머니, 이건 저희가 기획한 거예요. 엄마들끼리요. 근데 할머니가 오시면 좀 어색하잖아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끼리 애들 교육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죠. 그럼 준호 엄마가 가면 되잖아요. 아, 준호 엄마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주말에도 일 많으시다던데.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할머니, 요즘 애들은 엄마가 직접 케어해야 해요. 할머니가 대신하시면 애들이 뒤처져요. 솔직히 준호도 좀 그런 것 같던데요. 우리 준호가 뭐가 뒤처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적이요. 이번 반 배치 시험에서 중간반이었잖아요. 저희 애들은 다 상위반인데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 학원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죠. 그날 저녁 손주를 데리러 갔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체험 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 민준이가 나보고 못 간대요. 할머니가 오면 안 된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꽉 잡았죠. 준호야, 우리 할머니랑 더 재밌는 데 가자. 응? 싫어요. 애들이랑 가고 싶다고요. 손주가 손을 뿌리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할머니가 대신하시면 애들이 뒤처져요. 요즘 애들은 엄마가 직접 케어해야 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일주일 후 학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대신 상담을 받으러 갔죠. 며느리는 회사 일로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대신 다녀와 주세요. 그래, 내가 갈게. 할머니는 학원 2층 상담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줄지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 여사도 보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옆에 앉은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우리의 이번에 특별반 들어갔어요. 원장님이 직접 추천하셨대요. 어머, 대단하네요. 특별반은 진짜 실력 있는 애들만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렸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후원금도 좀 냈고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 엄마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에 차례였죠. 20분쯤 지나 박 여사가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려는데 박 여사가 복도 끝에서 다른 엄마들과 다시 모여 섰습니다. 할머니는 상담실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멈칫했죠. 복도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박 여사님, 후원금 얼마나 내셨어요? 그냥 적당히요. 300 정도? 300만 원이요? 네. 원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특별반 바로 들어갔죠. 여자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서서 들었죠. 근데 말이에요. 요즘 우리 반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 있잖아요. 할머니가 매일 데려다 주는 애. 아, 그 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엄마도 안 오고 할머니만 오는데. 맞아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준호 애가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한대요. 선생님도 손 놓으셨다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 애들이랑 같은 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잖아요. 할머니가 케어하는 애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수준 떨어지면 어떡해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 할머니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건 좀. 할머니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냥 원장님한테 말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죠. 여자들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상담 선생님이었죠.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준호 어머니는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준호가 요즘 수업 태도가 좀 안 좋아요. 집중을 잘 못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라서요. 선생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와 엄마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할머니는 학원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저녁에 손주를 데리러 갔을 때 준호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준호는 혼자였죠. 준호야, 왜 혼자 있어? 그냥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애들이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뭔가 있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나 학원 그만 다니면 안 돼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죠.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엄마가 안 온다고.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근데 민준이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래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집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아들도 출장 중이었죠.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죠.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케어하는 애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수준 떨어지면 어떡해요. 원장님한테 말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죠.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틀 후 학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못 간다고 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대신 좀 다녀와 주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공개 수업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학부모들이 앉을 의자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들어갔을 때 이미 자리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다른 엄마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죠. 준호 차례가 왔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짧았고 중간에 말을 더듬기도 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잘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격려하며 박수를 쳤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몇몇 엄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박 여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네. 오늘 준호 발표 보셨죠? 솔직히 좀 실망스럽지 않으셨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잖아요. 다른 애들은 발표도 술술 잘하고 자신감도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다른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엄마가 직접 케어해야 늘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준호는 지금 반에서 꼴찌예요. 그거 아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들 엄마들끼리 얘기 나왔어요. 준호 때문에 우리 반 전체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선생님도 준호한테 너무 신경 쓰느라 다른 애들 케어를 못 하신대요.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엄마는 맨날 바쁘고 할머니는 교육을 뭘 아시겠어요. 솔직히 이 학원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죠.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준호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긴요. 사실이잖아요. 할머니도 인정하세요. 준호가 우리 애들이랑 수준이 다르다는 거.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애들이 그러는데 준호 애가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떠든대요. 다른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애도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 때문에 집중이 안 된대요. 엄마들이 하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옆구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이해해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육이 얼마나 경쟁적인데요. 할머니가 케어하면 애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박 여사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엄마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직장 그만두고 애 좀 제대로 키우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학원을 옮기든가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애를 버려두고 일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래서 요즘 워킹맘들이 문제라니까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학원 행사 때마다 오시는데 저희끼리 얘기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긴 엄마들 모임이에요. 할머니 모임 아니고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손주를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화를 내시네요? 저희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준호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해요? 실력이 안 되면 소용없죠. 할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준호만 더 힘들어져요. 박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엄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맞아. 할머니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휘청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공개 수업 어땠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님? 별일 없었어. 할머니는 겨우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교육을 뭘 아시겠어요? 학원을 옮기시는 게 어때요? 여긴 엄마들 모임이에요. 할머니 모임 아니고요.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한테 짐이 되는 걸까? 다음 날 할머니는 학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잠깐 학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 건으로 상담할 게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말이죠.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준호를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요.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요? 준호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수업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다른 아이들하고 수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준 차이요? 우리 준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준호가 노력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시니까 저희도 곤란해서요. 다른 학부모님들이요? 네. 특히 박 여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준호 때문에 수업 진도가 늦어진다고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쫓아낸다기보다는 준호한테 맞는 반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초반이 있거든요. 거기서 천천히 실력을 쌓으시면. 기초반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초반은 학원에서 가장 낮은 반이었죠.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기초반을 무시했습니다. 네. 준호한테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지금 반은 좀 버거운 것 같거든요. 버겁지 않아요. 준호는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준호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원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요? 다른 엄마들이 원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 주까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학원 입구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처리됐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이죠. 후원금도 넉넉히 주시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애들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그 할머니한테 잘 말씀하신 거죠? 네, 기초반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아마 안 받아들이실 것 같긴 한데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자퇴하시라고 하세요. 솔직히 우리 학원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할머니가 맨날 오시는 거. 박 여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눈이 높아서요. 할머니가 오는 학원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박 여사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저희가 먼저 조치 취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죠. 그나저나 다음 달 후원금은 언제쯤 입금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우리의 특별반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으로 배정해 주세요. 당연하죠.
박 여사님이 우리 학원 큰손이신데요. 두 사람이 웃으며 원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후원금을 주고 할머니가 오는 학원은 수준이 낮다. 자퇴하시라고 하세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학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오늘 학원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며느리가 상처받을 것 같았죠. 며느리도 매일 야근하며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상담하자고 해서. 그래요? 준호 성적 얘기인가? 응, 그런 거야.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 여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학원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퇴하시라고 하세요.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죠.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학원을 오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머니를 짐으로 봤습니다. 방해물로 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죠.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이번 주말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부탁이다. 꼭 좀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참지 않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왔구나.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는데.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준호 학원에서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내 와이프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근데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준호야, 우리 아들. 아들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학원은 재밌어? 응. 준호의 대답이 힘없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쳐다봤죠. 엄마,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 애들이 다 그렇지.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들에게 학원 일을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들이 너무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미 충분히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쉬게 해주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학원 앞에서 박 여사가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박 여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호 반 옮기는 거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준호한테도 그게 나은데. 솔직히 지금 반에 있으면 애만 힘들잖아요.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괜찮아요. 괜찮긴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준호 애가 요즘 학원 오기 싫다고 매일 운다던데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준호 애가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거든요. 할머니가 오니까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돌림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 애들이 준호랑 안 놀아요. 할머니가 오는 애랑은 놀지 말래요. 우리 반 수준에 안 맞는다고요. 그건 할머니, 이제 좀 알아들으세요. 준호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피해봐요. 할머니가 계속 오시면 준호만 더 왕따 당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오세요. 준호 엄마한테 직접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학원을 옮기든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 학원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잘못한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긴 엄마들 세계라고요. 할머니가 끼어들 곳이 아니에요. 박 여사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 때문에 학원 분위기 다 깨졌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불편해해요. 맞아요. 저희도 할머니 보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엄마들이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애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가 나서면 애만 망쳐요. 엄마들의 말이 화살처럼 할머니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죠. 할머니, 우리도 이해해요. 손주 사랑하시는 거요. 근데 사랑이 과하면 독이 돼요. 할머니가 준호한테 짐이 되고 있어요.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요? 네. 준호 애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대요. 할머니가 오면 창피하다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직접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한테 말했대요. 할머니 대신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엄마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를 위해서라도요. 박 여사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한 준호는 절대 우리 애들이랑 어울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학원에도 계속 다닐 수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하나둘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학원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내가 준호한테 짐이구나. 내가 준호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준호가 학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죠. 준호야.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그냥요. 준호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오면 창피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오는 게 싫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오는 애랑은 안 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를 집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했는데 그게 오히려 손주를 힘들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학원 좀 같이 가자. 엄마가 꼭 내한테 보여줄 게 있어. 문자를 보내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학원에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준호 학원 환경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앞에 서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른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누구랑 오셨네요? 박 여사가 할머니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 준호 아빠시구나. 처음 뵙네요. 박 여사가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사 다니세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탐색하는 기운이 묻어 있었죠. 네. 어디 다니세요? IT 쪽이요.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IT. 요즘 그쪽도 힘들다던데. 구조조정 많이 한다면서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본사 부장이거든요. 안정적이죠.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남편도 금융권인데 요즘 IT는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그때 학원 원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셨어요? 네, 원장님. 오늘 특별 수업 있다고 하셔서요. 네네. 다들 들어오세요.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할머니와 아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보였죠.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원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 학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최상위 반 아이들만 선별해서 집중 교육을 할 거예요. 엄마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가비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200만 원이요? 한 엄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비싼 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미 몇 분은 신청하셨어요. 원장이 박 여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 민준이는 당연히 참여할 거예요. 저희 애도 신청할게요. 엄마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원장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 인가를 받은 건가요? 그건 저희 학원 자체 프로그램이라서요. 그럼 정식 교육 과정이 아니네요. 그런데 20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부모님, 저희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교육이요? 그럼 강사 자격증은 확인하셨나요? 교육 커리큘럼은 검증된 건가요? 아들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준호 아빠 되시는 분,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따지세요? 저요? IT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IT 회사가 어디요? 작은 회사예요? 박 여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테크인입니다. 아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크인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테크인. 국내 3위 안에 드는 IT 대기업 테크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세요? 대표이사입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이사요? 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테크인 대표이사 김준석입니다. 아들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진짜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박 여사님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옆에 있던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테크인 맞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남편분 박성훈 부장님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몰랐어요. 준호 할머니가 회장님 어머님이신 줄 모르셨죠? 저희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아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죠. 그런데 박 여사님, 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게 할머니가 오는 학원은 수준이 낮다고 하셨다면서요? 제 어머니한테 학원 그만 오라고 하셨죠? 박 여사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들이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후원금 받고 특정 학생 밀어주는 거 교육청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얼마를 내셨는지,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요.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쫓으려 하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 다니시든 얼마를 버시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남의 가족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엄마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준호는 제가 직접 케어할게요. 아들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아들이 차갑게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요. 박 여사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박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네, 할머니. 당신은 지금 제가 용서해 줄까봐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회장이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가자.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준호는 학원을 나왔습니다. 뒤에 남은 엄마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죠.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준호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준호 케어할게요. 괜찮겠니? 물론이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들은 준호를 새로운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학부모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테크인에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그 학원 원장 조사 들어간대요. 그래? 네. 후원금 받고 특정 학생 밀어준 거 다 드러날 거예요. 학원 폐쇄될 수도 있대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달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죠. 그리고 엄마. 응? 박성훈 부장님, 회사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니? 부인 문제로요. 학원에서 일 크게 만든 거 회사까지 소문 났거든요. 승진은 틀렸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 가정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도 가족이 있잖니. 적당히만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그러시니까요. 며칠 후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피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할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학원도 폐쇄됐고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박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엄마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따라한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할 순 없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못 해드려요. 아직은요. 하지만 박 여사님도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공원을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죠. 며칠 후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준호는 새 학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표정도 밝아졌죠. 할머니, 나 오늘 학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새 학원은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잘 놀아줘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전에 할머니 오면 창피하다고 말해서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준호는 잘못 없어. 근데 할머니,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한 거야. 직장이 뭐든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럼 할머니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대단하지. 할머니가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호까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일만 하느라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돼. 그게 가족이잖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요. 아들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눈빛, 며느리의 미안해하는 표정, 손주의 밝은 미소. 그 모든 게 할머니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든 엄마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장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